안녕하세요.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입니다. 요즘 자외선이 강해지다 보니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기미와 잡티, 피부과에 오시면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관심 있는 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우리가 어릴 때는 티 없이 맑고 깨끗한 피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20대가 지나가면서 서서히 기미나 잡티 같은 것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하죠. 일반인들에서 흔하게 생기는 색소들을 한번 잘 관찰해보면 동글동글하면서 경계가 주변이랑 잘 지어지는 주근깨나 흑자가 있어요. 이런 애들을 우리가 보통 잡티라고 부르죠. 그리고 경계가 잘 지어지지 않고 그냥 퍼져 있으면서 이렇게 뿌옇게 어둡게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기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잡티와 기미 중에 경계가 잘 지어지는 잡티는 색소 레이저 중에 딱지가 생기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료해요. 예전에 많이 사용하던 IPL 레이저나 또 엔디아그 레이저의 532나노미터라는 파장의 레이저를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레이저로 치료를 하면 색소가 있던 자리에 딱지가 생기면서 갈색이 더 진해지고 거뭇거뭇해지고 어두워져요. 그리고 1, 2주 후에 딱지가 똑 떨어지게 되는데요. 딱지가 떨어지고 나면 그 자리에 색소가 많이 밝아지면서 하얘지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이 자리에서 다시 갈색 혹은 거뭇거뭇한 색소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토닝을 해서 색소를 좀 깨서 밝게 만들고요. 이걸 여러 번 토닝을 반복해서 이렇게 밝게 만들어요. 실제로 치료하신 분 전후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치료 전에 이렇게 잡티, 동글동글하게 경계가 잘 지어지는 색소들이 꽤 많이 보이죠. 그런데 치료를 하시고 나서 이렇게 잡티가 많이 좋아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잡티가 많이 좋아지면 나이가 들어 보이는 인상에서 나이가 젊어 보일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간혹 이 잡티를 레이저를 이용해서 한 번에 제거한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한 번에 이걸 제거하려고 시도하다가 오히려 더 빨개지고 어두워지고 진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색소 치료 경험이 좀 많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하기 전에 이 색소가 이렇게 딱지 생기는 치료를 하면 나중에 더 진해질 것이다. 이게 예상이 좀 될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걸 구별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색소 치료를 받으실 때는 경험이 많은 피부과 전문의에게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경계가 잘 지워지지 않는 이런 퍼져 있는 색소는 우리가 흔히 기미라고 부르죠. 이전에는 기미가 그냥 멜라닌 색소가 많이 생겨서 어둡게 보이는 그런 현상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기미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알아가면 갈수록 이게 단순히 색소가 많아지는 게 아니고 피부 전체의 노화랑 관련이 있고, 또 노화가 되면서 피부에 혈관도 많아지고 또 염증도 많아지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색소 침착도 심해지고 굉장히 복합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기미를 치료할 때 토닝으로만 치료를 했다면 최근에는 토닝뿐만 아니라 이 진피의 노화를 되돌리는 제네시스 레이저나 아니면 고주파를 이용한 시술이나 각종 스킨 부스터를 이용한 시술들도 병합을 하고요. 또 혈관도 많아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혈관을 치료하는 레이저도 병합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신 분의 전후 사진을 보시면 첫 번째 분인데요. 치료 전에 이렇게 양쪽 광대 따라서 색소가 이제 심하다가 후 사진을 보시면 많이 좋아진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색소가 좋아지면 인상이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다가 굉장히 젊어 보이고 좀 생기 있는 인상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분인데요. 이분도 광대와 얼굴 전체적으로 색소가 좀 많으시다가 치료하시고 이렇게 많이 좋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미를 포함한 이런 색소들은 이렇게 치료를 하면 여기서 끝이 나고 평생 이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외선이나 기타 피부에 자극이 되는 것들, 또 이 색소를 악화시키는 것들이 작용하게 되면 색소가 다시 증가되면서 기미가 다시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과에 내원하셔서 잘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이 색소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색소를 악화시킨다고 알려져 있는 것들은 먼저 유전과 가족력이 있어요. 그리고 여성 호르몬이 있고요. 자외선, 또 약물, 피부 자극, 그리고 건조, 갑상선 질환, 스트레스, 수면 부족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유전적인 부분은 사실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잊어버리시고 이 중에 자외선과 같이 우리가 행동을 바꿈으로써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홈케어를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외선 피하기인데요. 기미가 없는 분들도 자외선에 노출되면 피부톤이 점점 어두워지지만 기미가 있는 분들은 특히 그 자외선에 의한 반응이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멜라닌 색소 합성이 증가되고 기미가 확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해가 떠 있을 때는 실외에 외출을 하지 마시고요. 실내에 있을 때도 실내로 햇빛이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이제 실외로 외출을 하는 경우에는 우산이나 모자나 마스크와 같이 물리적으로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여성 호르몬이 이 기미를 악화시킬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임신하고 또 출산을 겪는 과정에 여성 호르몬이 증가하니까
임신 출산을 겪고 기미가 심해지는 경우가 많고요. 폐경을 겪으시는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니까 기미가 있던 분도 좋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임신 출산 같은 것은 우리가 임신 출산 중요하니까 기미 때문에 임신 출산 안 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피임약을 복용한다거나 아니면 폐경 후에 여성 호르몬 치료를 받는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주입을 하는 여성 호르몬 때문에 이 색소가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이런 외부에서 주입을 하는 여성 호르몬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특정 약물에 의해서 이 색소가 심해질 수가 있는데요. 진통소염제나 항생제나 또 항경련제 등이 알려져 있고요. 기미가 심해지는데 약을 평소에 많이 드시는 경우에는 혹시나 그 중에 기미를 심하게 하는 어떤 약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이 의심되는 분들은 한번 전문의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스킨케어로 인해서 피부가 자극이 되고 붉어지고 염증이 생기고 또 그 후에 색소 침착이 생기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미가 있거나 민감한 분들은 스크럽, 필링, 각질 제거, 때밀기 이런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물기를 닦을 때도 이렇게 거칠게 닦는 것보다는 수건으로 살살 두드려서 닦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화장품 속에도 피부를 자극하는 성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 사용해온 제품이라고 해서 다 안전한 것은 아니고요. 그 속에 이제 피부를 자극하는 이런 성분들이나 또 여드름을 유발하는 성분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쯤 사용하는 화장품을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될 수 있으면 민감하고 색소가 있는 분들은 화장품을 사용하는 개수를 최소로 줄이시고 세안, 보습, 자외선 차단 이렇게 세보자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피부가 건조해지면 자극이 되고 색소 침착을 유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고 늘 촉촉하도록 보습을 잘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수면이 부족한 경우도 피부 톤이 어두워지고 색소 침착으로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일정한 시간에 또 충분한 수면량을 확보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르는 기능성 화장품을 이용해서 평상시에 색소를 관리할 수도 있는데요. 바르는 것 중엔 비타민 A, B, C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비타민 A는 레티노이드 관련 제품, 비타민 B는 나이아신아마이드, 비타민 C는 비타민 C인데요. 이제 비타민 A는 레티노이드 계열인데요. 유명한 거는 스티바 A나 디페린 또 요즘은 아크리프 이런 제품들이 있죠. 그래서 이 제품들을 사용하시면 색소를 만들고 전달하고 또 탈락하는 전 단계에 관여해서 색소를 좀 밝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 비타민 A 유도체인 레티노이드를 이용해서 관리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타민 B인 나이아신아마이드인데요. 이것은 멜라닌 색소가 각질 세포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서 색소를 좀 밝게 만드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아신아마이드는 특별한 자극은 없는데 가끔 눈이 시렵다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눈에 아주 가까운 곳은 좀 피해서 발라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비타민 C인데요. 비타민 C는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는데 민감한 경우는 오히려 이 비타민 C를 사용하고 더 자극이 되고 색소가 심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민감한 경우에는 사용을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아하나 바하와 같은 필링 성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필링은 한 직후에는 색소가 탈락이 되니까 밝아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피부가 자극이 되고 색소가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민감한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또 바르는 것 중에 하이드로퀴논이라는 성분의 바르는 약이 있습니다. 얘가 현재까지 알려진 단일 성분 중에는 가장 미백 효과가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색소가 있으셔서 치료하고 평상시에 관리하실 때 이 하이드로퀴논도 사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홈케어 하실 때 이제 챙겨 먹는 영양제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비타민 C 그리고 글루타치온과 같은 항산화제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타민 C는 하루에 3000에서 9000mg 정도 챙겨 먹고 있고요. 글루타치온은 순수 글루타치온 함량으로 500mg에서 1000mg 정도 챙겨 먹고 있습니다.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수 함량 기준으로 500mg을 복용했을 때 4주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피부색이 밝아졌다.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관심이 있는 분들은 글루타치온도 꾸준히 복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거뭇거뭇하게 피부를 지저분하게 보이게 하는 기미 잡티와 같은 색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기미와 잡티가 있으면 피부가 지저분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니까요. 이런 기미 잡티 치료하시고 깨끗해 보이고 젊어 보이는 닥터 피부관 구독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